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은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디플레 공포. 진짜 가지까지 나뭇가지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중국 CPI 발표가 있었는데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뭐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중국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디플레 가능성 때문인데요. 항상 모든 거는 예상이랑 비슷하게 나와야 가장 깔끔한 건데, 그런데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CPI가 0%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디플레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는 디플레 가능성은 없다, 뭐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투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디플레 신호다, 튀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중국 증시가 조금 좋지 않은데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도 계속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CFD 3,400개 전수조사. 자,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CFD 계좌를 전부 다 조사하겠다 이런 금융위원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주가 조작을 그냥 싹 다 말려버리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증시에는 갑자기 이유 없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야, CFD 계좌 조사한다고 하니까 미리 다 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업이 그 대상인가 봤더니 신대양재지라는 기업이랑 왼쪽에 보이시는 이 친구, 하한가을간 이 친구죠. DYPNF 요 친구의 기업에 매도 증권사를 봤더니 SG증권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매매 또 터졌다는 거겠죠. 어쨌든 앞으로 제2, 제3의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MSCI 리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빠지고 들어갔나 봤더니 하나에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편입이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익숙한 애들이 들어오지 않았죠. 편입 후보에 있었던 에코프로와 금양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화면 편출은 제일기획, 롯데쇼핑, S1, SD바이오센서 이렇게 편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색다른 시각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수혜주를 보자. 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26조가 넘었던 일평균 거래 대금이 18조로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주가 조작 사태, 그리고 2차전지 조정 등의 영향으로 코스닥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한 4개월 동안인가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기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반대로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코스닥이 많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대는 끝났고 또 당분간 코스피 시대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끝나면은 결국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자금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들은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이 와중에 코스닥을 본다면 어떤 걸 봐야 되나 봤더니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강한 집권 2년차에 특히 코스닥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혹시나 정부 정책이랑 관련된 기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트위터 CEO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제 테슬라가 갑자기 장 막판에 쭉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사퇴하고 나는 기술 감독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CEO는 6주 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자 테슬라가 갑자기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한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죠.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위터 CEO 자리 드디어 또다시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전력의 노력. 한전에서 기존보다 늘어난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지 매각, 임금 동결, 인상분 반납, 비용 절감까지 사용해서 26년까지 25.7조 규모를 발표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2급 이상과 3급 이상의 고위급 직원 8,436명의 임금 인상분 모두를 반납하고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사퇴를 했다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전기요금 어떻게 됐는데 전기요금은 일단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 인상안 정확히 얼마가 오른지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나와서인지 한국전력은 오늘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물론 우리가 주가 예측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마도 다른 뭐 게임주 투자법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자구책 플러스 전기요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정해질 때쯤 그때는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한 아마도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히려 영끌 매수가 늘어난다. 자, 요즘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2030이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대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긴축과 부동산 침체로 부채가 축소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를 했다고 하며 지난달보다 2.3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늘어났나 봤더니 전세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이 2.8조가 증가했는데, 그런데 전세대출은 1.7조가 감소했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아파트 거래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야 저점이라고 예상하고 줍줍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맞고, 그리고 특히 2030 세대에 퍼진 전세 포비아 때문에 어차피 이거 전세해가지고 내 그 가슴앓이 하느니 조금 돈 더 줘서 이미 좀 많이 떨어진 거,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10년 지나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2030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은 가장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또 가장 궁금한 거죠. 과연 우리 아파트 값은 올해가 저점일까 아니면은 내년에 지하실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겠죠. 아마도 뭐 무릎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중국 대화. 중국 상무부장이랑 주중 미국 대사가 베이징에서 회동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좀 이 둘이 으르렁 많이 거렸었죠. 과연 좋은 소식이 이어서 들릴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문으로는 이 회동 이후 오는 25일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고위급 회동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열리면은 정찰 풍선 이후에 첫 고위급 회동인데 좋은 결과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제 또 이런 소식이 나오자 미중 갈등 관련주는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미국이랑 협력하겠음. 뭐죠? 갑자기 이런 소식이 연달아 나오네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항상 회계 때문에 시끄러웠죠.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중국은 자기 나라의 보안을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실적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신뢰를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중국 170여 개 기업이 상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리바바, 바이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국의 스탠스를 봤을 때 상폐까지 갈 일은 당연히 없을 것 같고, 대신 중국의 회계 자료를 미국이 꼼꼼하게 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너무나 깔끔합니다, 너희는 그냥 여기서 장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미국이 중국 걸 검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막상 또 검사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한두 개 정도는 뭐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중에서 좀 수상한 애들이 있다, 그런 친구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어제까지 청약을 진행했던 모니터랩 또 대박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는 공모주로 진짜 배부를 것 같은데, 클라우드 보안기업 모니터랩이 4조 4천억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1785대 1로 올해 최고치라고 하며,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최고치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이비몬스터 출격합니다. 어제 YG 엔터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게다가 이제 드디어 베이비몬스터가 7인으로 확정되고 7년 만에 YG의 신인 걸그룹이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폭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여기에 맞춰 목표가를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JYP 엔터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엔터주 쭉쭉쭉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디폴트 협상 다음
다음 주로 연기. 뭐야, 뭐 잘 안 돼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씩은 진전이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렇게 미룬 이유는 서로 시간을 끌면서 극적인 협상 타이밍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침 트럼프는 이거 협상 안 해주면은 디폴트 갈 수밖에 없다며, 디폴트가 되면은 너희 탓이다, 바이든 탓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걱정이 되죠. 5월 20일이 넘어서도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 과거 오바마 때 디폴트 직전까지 갔었죠. 디폴트가 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증시는 하루아침에 6.6%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증시가 6.6% 하락을 했대요. 그것도 하루 만에. 그렇다면 거의 개별 종목은 한 10%, 15% 이렇게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진짜 지옥 같은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죠.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주봉인데 그 전에 주가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어차피 큰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아마도 뭐 다음 주까지 급등하거나 그럴 확률은 좀 낮을 것 같고,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디폴트가 해결되었다, 극적 타결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다시 또 증시가 달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쨌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디폴트가 터지지 않는 거겠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드론에 취하. 지난해 12월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나라를 침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드론 관련이 시끌시끌한데,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를 보니까 한국이 무인기 침입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바로 반박을 하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반기에 드론 작전 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어떤 결과가 있었든 이제라도 잘 막으면 되는 거겠죠.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독일 숄츠 21일 방한.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한국에 와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김에 DMZ도 방문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는 무려 13년 만에 독일 총리의 방한이며 공식 양자회담을 위한 방문으로는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크라 러시아 부분이겠죠. 우리나라의 지원 이야기가 빠질 리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나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DMZ 관련주가 들썩일지 쓱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움직이더라도 진짜 짧게 움직이고 말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엠폭스. 지금 확진자는 얼마 전에 한두 명씩 늘어났던 엠폭스 확진자, 지금은 얼마나 나왔나 봤더니 벌써 누적 7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우리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해제를 했다고 하며, 이런 걸 봤을 때 엠폭스가 더 이상 크진 않겠구나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누가 걸렸을까요? 확진자 대부분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58명 중 51명이 남성인 동시에 최초 증상 발생 3주 이내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을 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엠폭스 확진자가 어느덧 70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엠폭스 관련주는 진짜 조용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항상 모든 거는 같은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극은 줄어든다는 거,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주의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코인에 관련된 문제에 휩싸이자 관련 주식들도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그 회사들은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정치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위메이드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은 마블엑스라고 넷마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자 여기서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넷마블이 5개 분기 연속인가요 적자를 내면서 조금 상태가 좋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정치권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중국 판호를 받은 게임주의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이런 사건도 터져서 일단 게임주는 피하는 게 좋다. 특히 코인, P2E 여기에 관련된 애들은 여러분들이 꼭꼭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이왕이면은 살짝은 피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런 걸 보니까 참 피할 게 많은데, 이런 와중에 또
또 기회는 다른 곳에서 생길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그 다음 또 주도주는 뭘지 계속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저 길이 또 푹 쉬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말에 공부할 거는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길이 있었습니다. 빠이요.